2차입니다. 코로나 데이터를 분석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고 코로나 데이터와 행전 안정도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석과 시각화를 위해 구현한 코딩에 대해 설명드린 뒤 결과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목적 및 배경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테드의 한 영상을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는데요. 영상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사회의 현상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냈고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의미 있는 분석을 하여 사람들 앞에서 제 결과를 꼭 발표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재앙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현상을 분석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다시 심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코로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데이터 소개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별 사물 인구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캐글의 코로나 데이터셋을 다운받아 이 중에 케이스, 페이션 인포, 타임 젠더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엑셀 파일에서 보시며 이해하실 정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상 자세한 코딩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아 주석에 자세하게 써놓았으니 이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별 확진자 비율을 분석하고 시각화하였으며 코로나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시각화하였습니다. 페이션 인포 데이터는 1월부터 5월까지 감염된 사람들의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시각화를 통해 결특지를 확인하고 다른 열들의 정보를 이용해 채워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데이터 가공을 통해 채워 넣었습니다. 연령별 누적 확진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넘버리라는 새로운 열을 만들고 연령별 누적 확진자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프레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연령별로 누적 확진자 수가 나타나 있는 열과 날짜 데이터 열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연령별 누적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각 월별 누적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월별 중에서 언제 확진자가 확 증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Y축은 0부터 400으로 맞춰주었습니다. 1월은 확진자가 슬슬 발생했던 시기라 확진자가 많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었고 2월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3월에는 다른 달보다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4월에는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을 보아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고 5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3월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월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3월 지역별 확진자 비율을 시각하고 감염 경로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별 확진자 비율과 감염 경로 분석은 캐글의 케이스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포퓰레이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확인하였고 프로빈스 코라는 열을 새로 추가하여 여기에 지역 이름을 넣어주었으며 추후 계산을 위해서 딥타입은 정수로 바꿔주었습니다. 케이스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각 지역별 확진자 수를 확인해주기 위해 지역별로 그룹을 묶고 지역별로 확진자 수를 더하여 각각의 지역 이름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방금 계산한 지역별 확진자 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포퓰레이션 데이터에 프로빈스 코 열을 기준으로 이 두 개를 합쳐 주었습니다. 포퓰레이션 데이터에서 지역별 확진자 수 열인 컴폴드 열에서 3월 총 인구수 열을 나누어 지역별 확진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고요. 이제 왼쪽 사진은 오른쪽 비율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에서 지역별 확진자 비율 열을 새로 추가하여서 나타낸 결과입니다. 이제 포퓰레이션 데이터의 지역별 확진자 비율을 시각화한 결과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을 그룹화하여 감염자 수를 내림차순하여 감염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내림차순하여 본 결과 신천지 철지 콘택트 위 페이션트 경상북도에서도 신천지 철지 콘택트 위 페이션트라고 나타나였고 이거를 또 시각화하여 나타낸 결과 종교 집단과 요양병원이 50%를 다 넘는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근원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케글의 타임 젠더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별 확진자 비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타임 젠더 데이터를 불러와 주었고요. 이제 보시면 2020년 5월 31일에 보시면 confirmed가 4,795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제 다 안 나타나서 그런데 이제 메일, 스페인 이렇게 두 개 다 있어서 여기가 누적 확진자 수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두 행만을 불러와서 각 성별별 누적 확진자 수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젠더 컨폼드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또 오른쪽은 성별 확진자 비율을 파이 그래프로 확인한 결과인데요. 확진자는 여성이 58%, 남성이 42%로 여성이 코로나에 더 많이 감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확진자 중에서 사망한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남성이 미세한 차이로 조금 더 많이 사망하였으며 전체 확진자의 남녀 비율이 다르므로 확진 남자 중에서 사망한 비율, 확진 여자 중에서 사망한 비율을 확인한 결과 남자는 약 3%, 여자는 약 2% 정도로 사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결과 모음입니다. 설명은 앞에서 했으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데이터셋의 타임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누적 확진자 증가 추이를 연령대별로 본 결과 20대, 50대, 30대, 40대, 60대, 70대, 80대, 10대, 90대 순으로 확진자가 증가 추이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3월에는 바이러스 전파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확진자가 급증한 3월의 지역별 누적 확진자 수를 확인하고 가장 많은 비율이 나왔던 대구와 경상북도의 감염지를 파이 그래프로 확인하여 근원지가 종교 집단과 요양병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확진자 중 사망한 사람들의 성별 비율과 성별 비율에 따른 사망자 비율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과 시각화 결과를 케글에도 올렸는데요. 이를 보고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11월 말부터 3월의 증가추이 못지않게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처럼 또 집단 감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데모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로드 과정, 데이터 전처리, 이제 이 부분이 로딩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부분은 조금 기다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데모 영상도 마치고 모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